우리 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수산물. 일 년 중 딱 이맘때만 나는 제철 수산물을 맛보는 재미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도 이제 좀 해산물을 먹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생선이나 회 먹을 때 되게 많이 불안해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섭취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둘러싼 수많은 궁금증들. 우리 수산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걸까요? 어둠이 채 거치지 않는 이른 새벽. 배 한 대가 부지런히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올해 62살의 임강혁 씨는 이곳 서천 앞바다에서 30년 넘게 배를 탄 베테랑 선장입니다. 요즘에는 뭐가 많이 나나요? 요즘에는 금옥이라 다른 걸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동죽하고 동죽 잡으러 가는데 동죽 잡다 보면 생합도 나오고 그래요. 이 시기 대부분의 어민들은 조업 대신 휴식을 택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종류의 조개는 조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잡아요. 파도 와요. 서둘러 먼 바다로 향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배가 멈춰 섰습니다. 닻을 내리는 걸 보니 이곳에서 조업을 시작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강혁 씨는 한참 동안이나 먼 바다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물이 이제 빠지니까 여기서 이제 조개를 잡는 데예요. 물이 이제 나간다니까 이게 다. 이제부턴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개잡이 배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배에 실리는 수산물의 종류도 매번 달라진다는데요. 조개 잡는 배들은 조개만 잡으러 다니는 배들은 그냥 몇 배 안 돼요. 철에 맞춰서 이것저것 다 잡아요. 나오는 거. 선장님 주로 뭐 잡으세요? 새우 많이 잡아요. 새우, 젓갈 등등. 새우. 우리도 소금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새우값을 좀 올려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바다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무겁답니다. 두 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뻘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차기 전까지만 조업이 허락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데요. 한땐 비싼 몸값 자랑하던 백합. 그런데 요즘은 예전 가격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답니다. 이 생합은 비쌀 적에는 15,000원까지 하고 그러는데 15,000원 넘게 가격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한 7, 8,000원 하려는가 모르겠네요. 그 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찾들 안 해요. 거의 소비가 안 되니까 단가는 자꾸 내려가고 힘들어요. 뱃사람들이. 최근 들어 수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어민들의 근심 또한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바다로 나오긴 했지만 정작 찾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점점 늘고 있답니다. 영감 왜 혼자 있어? 뜨거 보여요. 바다에 갔다 왔어? 바다 갔다 왔지? 아이고 양이 없네. 육수양이? 네. 자,
어민들은 요즘 모였다 하면 모두 똑같은 걱정을 이야기하기 바쁜데요. 국민들이 불안해갖고 생선 이런 것을 사 먹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반으로 떨어지고 또 팔리지도 않고 잘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근처에 있는 수산물 시장. 이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싱싱한 수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이맘때쯤이면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됐는데도 시장은 한산하기만 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지금 장사 10년 차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코로나 때는 코로나 맞고서도 막 악습하고도 다 오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해요. 주로 해서 뭐 이거 어디 거냐고. 주로 이제 가래비 같은 거 일본세 나오면은 일본 거 파냐고 하면서 저기도 하는 분도 있고 저기 하고. 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아직 우리나라까지 그게 와서 하려고 그러면 오염되려면 야장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먹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별다른 걱정 없이 수산물을 먹는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아, 누구는 저기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러지. 그 오염된 거 누가 먹으려고. 아직까지는 방류를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산물 평소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만약에 방류하게 되면은 사 먹을지 안 사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수산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가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바로 이곳에서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방사능 검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이제 관내 양식장이나 경매 전 단계 위판장에서 이제 나오는 수산물들을 항생물질, 금지물질, 그리고 중금속,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방사능까지 한 60여 종을 분석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수거를 해온 시료는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발라냅니다. 이렇게 손질한 가식 부위를 1kg 정도를 준비를 해서 이 전용 분쇄기에서 분쇄를 합니다. 시료를 갈아주는 건 정확한 검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데요. 이 방사능 검출기에서 여기에 만약에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침투율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는 정밀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료 하나당 1만 초, 즉 2시간 50분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방사능 검사는 감마 핵종 분석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장비를 통해 미량의 방사능 물질까지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이 되려고 하면 이런 피크가 확실하게 기둥을 형성할 테고 그리고 이 피크 에어리어 값으로 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올해는 31품종 133건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올해 더 계속해서 품종이나 건수 확대해가지고 진행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검사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요? 부적합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베크럴 이상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량, 미량 검출이 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결과를 통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료에서 정확한 수치만큼 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 기준은 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보다 10배 엄격한 수준. 2013년 9월부터 이제 후쿠시마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8개의 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수입이 금지된 8개 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그 외 일본산 수산물에 있어서는 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만약에 미량이라도 그 검출이 될 경우에는 요오드, 세슘 외에 17종에 대한 추가 핵종 이제 안전 검사증을 이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 있는 수산물은 국내로 유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일식집. 수산물이라면 가리는 것 없이 모두 좋아한다는 24살의 윤희 씨는 자칭 수산물 마니아인데요. 오늘 점심 메뉴는 초밥입니다. 생선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밥 반찬으로 해먹는 편이에요. 자주 오세요? 얼마나 자주? 한 2, 3주에 한 번은 생선이나 저희 주로 장어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사러 오는 편입니다. 특히 집 가까이에 큰 도매시장이 있어서 수산물을 사러 시장에도 자주 들른다는데요. 여기 근처 살아서 생선 사러 자주 오는데요. 고등어를 어머니께서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고등어 한 손 드려요? 네. 그런데 고등어를 주문하고선 한참 동안이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뭘 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거 고등어 방금 산 거 방사능 신청하고 있었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을 직접 할 수도 있다는데요. 워낙 수산물을 즐겨 먹다 보니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으로까지 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데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원래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에 더해서 수산물이라는 거는 제가 식탁에서 매일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일상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의 주요 활동은 수산물 안전 점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사실 윤희 씨 또한 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볼 때마다 믿고 먹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수산물 유통 과정을 비롯한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직접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현장에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인천에 위치한 위판장에서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고 그걸 방사능 검사를 하는 현장을 직접 가기도 했었어요. 그때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게 실제로 눈에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전국의 위판장, 양식장을 비롯해 다양한 현장을 직접 본으로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윤희 씨.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전히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도 뭐 회나 연어, 생선 같은 게 자주 나올 때가 있어서 먹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먹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정부에서 조금 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거는 거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를 그렇게 방류한다는 게 안전한지는 약간 의문이 아직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발생을 하면 맨 처음에 오염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뭐 필터라든지 뭐 거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다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중수소는 필터로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능 동위원소는 다 배출 기준 미만으로 만들고, 일본 정부는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오염수를 정화해 방류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는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 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방사성 핵종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생선 섭취 등을 통해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삼중수소는 이제 약한 베타선을 내는 이제 방사성 물질인데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풍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빗물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고,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물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분처럼 이제 배설됩니다. 보통 한 열흘 정도 되면 반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축적이 사실 되지 않는데 뭐 일부 아주 축적이 된다 그랬다는 게 보통은 한 10,000분의 2 정도 비율로 한 1년 정도 우리 체내에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작은 양이고 그 역시 또 1년 정도 지나면 또 반으로 줄기 때문에 결국은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오염수 속의 삼중수소의 양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는 것. 정부에서도 최근 삼중수소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해류의 흐름에 따라 미국을 돌아 태평양을 가로질렀다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류 몇 달 뒤에는 후쿠시마 동쪽 400km 바다에 아주 적은 양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10년 후에는 삼중수소가 제주도 남동쪽 해안에 도달하는데 그 양은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내려가야 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방사선이라는 것들은 국민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도 드렸지만 단위도 낯설고 하기 때문에 그 감각적으로 방사선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샘플링을 더 자주 하고 물고기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과학적 사실들을 뭐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남에선 1,500명의 수산인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어업 정보 교환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충남 수산인 한마음대를 우리 서천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어 서천군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궁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위축된 소비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수산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수산물을 알리고 모처럼 만에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산물 믿고 안전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 충남 서천이나 태안이나 서산이나 어촌 그 수산물은 참 싱싱하고 바지락도 좋아요. 좋으니까 많이들 드시고 힘들 많이 나세요. 지금 힘든 세상에. 요즘같이 푹푹 찌는 무더위엔 어느 때보다 위생도 중요한데요. 소비자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판장은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오징어 색깔하고 얼음 얼마나 있나 궁금해요. 고령수협이 몇 년 전에 위생판장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뭐 청결 쪽으로 해서 더 앞으로 깨끗해지게 생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더 이제 위생적으로 다른 포구보다 좀 앞서 나가는 것도 있죠. 늘 위생이 문제였던 과거의 위판장.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매일 여러 종류의 수산물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 만큼 위생에 가장 중점을 두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많이로 오징어 20미로 196개. 196개입니다. 20미 갑니다. 그래도 저희 판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이제 소비자들 밥상까지 가는 데까지 최대한 신선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은 다른 식품보다도 훨씬 더 깐깐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위판장 점검 좀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좀 많아서 위판장 지금 어떻게 위판이 되고 있는지 저희 도에서도 우선 보령 수협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이 발판은 밑에 뭐 의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천장부터 바닥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항이 좀 어떻습니까? 오징어가 매일 많이 나오고요. 오징어 지금 물자망 오징어가 많이 나와서 저희 오징어 위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옥이다 보니까 좀 위판 양은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려놓고 과거 위판장이 개방형이었다면 요즘은 폐쇄형 위판장으로 위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에어커트는 여기다도 이게 올라가면은 위생은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통의 시작점인 위판장을 좀 우리가 위생 강화를 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폐쇄형 위판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충남 지역에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생 설비를 갖춘 위판장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충남 도내에는 15개 시군이 있는데요. 15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연안 7개 시군에 이 위치되어 있는 산지 위판장들이 지금 총 27개소가 되고요. 그중에 지금 23년 현재 20% 수준의 현대화에 그치고 있어서 저희가 26년까지 80%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80% 수준이면 폐쇄형 위판장으로 현대화까지 마무리된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무더운 올 여름. 어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파는 거예요. 이걸 못 믿고 못 먹겠으니 우리가 팔지를 안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잘 드시고 여기 서천 특갈성에 오셨으면 합니다. 그전처럼 손님 좀 그냥 계속 꾸준하게 이런 거 이제 아무 적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드시고 할 수 있게끔 시장에 손님 좀 많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첫째는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바다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